심리학적인 분석이랑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애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에게 전화번호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국방 FM 프리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병들과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운 컴퍼니 최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연애와 취업의 공통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취업이라는 주제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연애와 취업의 공통점이요? 그 연애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돌아보면 취업과 연애는 어느 정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어떤 점이 네.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주시죠. 아, 네. 먼저 저와 제 친구의 연애 스토리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취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본인들 경험을 친구 얘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죠. 네.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를 정말 사귀고 싶어가지고, 막 방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한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방법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검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지만 그때는 제법 참신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일단은 딱히 뭔가 기회도 없고 네.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네. 일단은 검색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뭐. 예. 그때 당시에 블로그가 이렇게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그 블로그가 지금처럼 이렇게 상업화되지 않은 음, 블로그, 좀 순수한 블로그가 많이 있던 시절이라서 네, 네. 그래도 그런 정보들을 좀 잘 얻을 수가 있었는데 내용을 하나 딱 보니까 심리학적인 분석이랑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애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에게 전화번호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음, 식으로 이성에게 요청을 하면 네, 무려 10명 중에 네. 3명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꾸미고 이제 그 지하철역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해보셨어요? 네, 시도를 해봤죠. 몇 트라이를 명이나 해봤습니다. 줬어요? 네. 다행히도 2명이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오, 2명한테 전화번호를 받으니까 너무 신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분명히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여자친구가 없어서였는데 네, 네. 전화번호를 받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괜찮더라?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메시지를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까 제 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제 친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는데 교회에 그 누나가 있었어요. 아, 교회 누나, 교회 동생 아주 고전적인 대상이에요. 예, 뭐 누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방학 내내 알바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장미꽃, 반지, 폭죽 등등 이런 이벤트를 준비해서 누나를 불러내서 짜잔 이렇게 해줬죠.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음, 부끄러웠겠죠.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 최 대표는 예. 지하철역에서 그냥 무작위로 네, 물론 나름대로 네, 뭐 선택을 하고 네, 고르셨겠지만 네, 10명에서 2명한테 이제 연락처를 받았는데 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네, 같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취업과 연관해서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 둘 다 승률이 형편없죠. 10명 중에 2명이나 사실 또 한 명한테 고백해서 한 명한테 차이는 거나 똑같은 수준인데 취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러 회사를 지원해 보면서 서류 합격을 2군데 이상 합격했다라고 친다면은 결국에는 면접을 2군데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적어도 그 2곳 중에 먼저 가는 곳은 좀 내가 그래도 그 뒤에 면접이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당당하게 또 음. 소신 있게 면접을 볼 수 있는데 또 이러한 그 면접을 이제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제 사례를 뭐 이야기한다면 10군데 지원했다. 이러면 좀 더 내가 그 서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지? 또 그리고 이력서는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실제 그 역 앞에서 여성 10명의 그 여성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이제 전화번호를 주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또 전화번호 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가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또 방식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도전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솔직히 또 취업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슈퍼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슈퍼을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있다면 슈퍼을은 이제 선택권이 있는 을들을 슈퍼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신 그리고 자기의 판단대로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는 대신에 을오브을은 그 이미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뭐 요새는 뭐 갑을 이런 말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 슈퍼을이라고 그러면 예. 사실은 내가 단순히 네.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는 입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나도 네.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텐데 네. 사실은 모두가 꿈꾸는 게 이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바라보고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취업에서도 정말 자기가 목표한 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생각해왔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모습들을 하나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을 오브 을 결국은 하나의 목표에 거기 하나의 프로세스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그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나의 가진 역량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당연히 목표가 뚜렷하다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만 또 내가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슈퍼을의 길을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일정 부분 말씀하신 그대로 네. 뚜렷하게 목표가 있는 것은 중요한 건데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네. 바라보고 거기에 요새 말하는 올인하듯이 네, 올인. 이렇게 네. 하면 뭐 되면 네. 좋겠지만 그것도 너무 거기서 올인하다가 안 되면 이건 요새 말로 멘붕이잖아요. 네. 예, 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연애하고 취업하고 네.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취업 과정에서도 첫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이런 부분이 그 연애와 취업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메러비안 차트라고 해서 메러비안이라는 그 유명한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 첫인상에 미치는 요인 중에 시각적 요인이 55%, 네. 청각적 요인이 38%, 네. 말의 내용이 7%라고 해요. 뭐 사실은 시각적인 요인 네. 눈에 보이는 게 네. 물론 그게 본질은 아닐지언정 네. 일단은 첫인상의 첫 순간에서는 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영향이 제일 크죠. 역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연애를 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정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앱으로 이성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요. 근데 그 앱으로 이성이랑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네. 사실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또 외모, 시각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얼굴 또 외모밖에 없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뭐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뭐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사세요 뭐 어떤 일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특별한 정보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청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말의 내용은 7%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감각기관, 우리가 네. 오감이라고 하는, 네.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감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네. 사실은 시각적인 정보가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꼭 뭐 너무 속물이나 네. 뭐 외양이나 외모에 집착을 해서가 아니라 네. 본능적으로 일단은 그 시각적인 정보를 가장 크게 고려하게 된다는 것은 뭐 생물학적으로나 아주 네.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네. 취업도 이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그 취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네. 이것이 첫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 네. 또 이 사람은 왠지 모를 신뢰가 간다. 네. 결국은 단정하고 또 깔끔한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게 치장한다거나 또 너무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그 첫인상을 만드는데 실패 요인으로 네.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네. 그 사람이 얼마나 호감이 가느냐, 네. 신뢰할 만하냐 이거를 바라보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연애나 취업이나 네. 뭐 공통점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리고 또 아이 컨택이나 그 상대방의 이제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원천적이 그러니까 되게 우리 제스처 중에서도 되게 원초적인 네. 제스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으면 저절로 상대방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듯이 그렇죠. 또 이렇게 다른 그 면접관이나 또는 그 취업과 관련된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쪽으로 몸을 좀 기울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좀 그런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 컨택이 힘드니까 네. 비즈니스 아이존이라고 해서 눈과 눈 사이 그리고 이제 목해서 네. 목까지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은 콧등, 뭐 인중, 턱 이런 곳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실력이고 네. 품성이죠. 그쵸. 품성인데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겪어보고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외향에서 느끼는 신뢰감과 호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자신의 본 품성과 실력을 천천히 인식시켜 나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면에선 이건 연애하고 취업하고 똑같네요. 이제 듣고 보니까. 네. 오늘은 연애와 취업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다운컴퍼니의 최준영 대표였습니다.